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52의 어버이날 기념식에 이제 그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어버이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이에요, 처음. 대통령은 이제 기념사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대국, 문화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이렇게 그 감사를 표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맞춤형 주택이나 건강 이런 데 정책을 꾸준히 확대해서 간병비도 지원하고 기초 노령수당도 이제 가능하면 40만 원까지 한번 올려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공약과 우리 어르신들의 헌신, 희생에 대해서 이제 그 대통령으로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아주 이제 잘한 행사다. 왜냐하면 이게 역대 어버이날에 대통령이 처음이라잖아. 52회 동안 처음. 근데 그 참석한 거는 아주 잘했다. 이렇게 보고요. 원래 어버이날이 왜 어버이날이냐? 이랬더니 어떤 분이 뭐 어머니 할 때 어자에다가 아버지 할 때 벗자 따면 어버이 아니냐? 어머니가 이제 더 중요하니까 앞에 왔다. 이런 가짜 상식이 판치면 안 되고요. 원래는 이제 그 그다음에 업이라는 게 그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 옛날 우리 고려 시대부터 업이라 그럽니다. 어머니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빨리 하면 이게 비읍이 가면서 어버이. 따라서 이제 그 의에다가 비읍까지가 아버지란 뜻이 아버지가 앞에 온 거죠. 그다음에 의가 어머니. 이게 원래 어버이. 그러니까 아버님과 어머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버이날이에요. 지금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100명의 스승보다 한 명의 아버지가 교육에 더 중요하다. 이런 데 그 페스탈로치 옛날에 교육자 있잖아요. 페스탈로치 이런 데 그 말을 했어요. 100명의 스승보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100명보다 밥상머리 교육 한 명의 그 부모님 아버지 이 교육이 더 중요하다. 아주 근데 그 불후의 저는 진리라 보여요. 이걸 보면서 과연 이게 이재명이는 왜 이렇게 이게 당군들의 천하의 사기꾼 이렇게 이게 이상한 범죄자 이렇게 됐을까? 어릴 때 아버지한테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이렇게 그 이재명 아버지를 한번 제가 연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아버님을 이게 어땠을까? 왜? 둘이가 경쟁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이게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뭐 누구를 이게 아버지를 비판하려는 건 아니고 이재명을 비판하기 위해서 제가 이게 한번 자료를 찾아본 거예요. 이재명 아버지 돌아가신 분 비판하자는 게 아닙니다. 자, 뭐 윤 대통령 아버님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 8월 달에 돌아가셨죠? 그때 우리 광복절이었잖아요. 8월 15일 작년에. 이 아버님은 이제 뭐 워낙 다 아시니까 연세대학교의 교수로 우리 통계 경제 최고의 그 태두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 그래서 이제 그 한국경제학회 회장도 하고 그다음에 그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입니다. 아, 엄청난 석학이죠, 석학. 아버님 윤기준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은 가정교육에 볼 것도 없죠. 뭐 아버님이 이래 훌륭한 분이니까. 윤 대통령에게 그 뭐 거짓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재명 아버님을 제가 보면서 야, 이거는 게 이재명의 문제라 봐요. 제가 이재명 아버님 돌아가시면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이가 얼마나 이게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말을 많이 바꾸는지 진짜 이자는 거짓말쟁이 사기꾼입니다. 어떻게 자기 부모님까지도 매일 말할 때마다 바뀌어요. 이게 인간입니까? 이런 사람에게 자기 뭐 아버지가 물론 이게 교육도 못 시키겠지만 그러니까 이재명이처럼 천박하게 거짓말이 됐겠지만 근데 그나마 그 아버님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어떻든 저떻든 써야 되잖아요. 저도 아버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버님에 대해서 인상은 똑같이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 또 이렇게 말을 제가 글자 한 자라도 옮기면 또 이재명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제가 화면으로 이재명이가 직접 쓴 글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화면으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재명이가 얼마나 이게 거짓말쟁이고 말을 잘 바꾸는지 어릴 때부터 이게 그 집안
뭐 그 아들 이동호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한번 이게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처음에 쓴 게 아마 정확할 겁니다. 왜 그때는 이제 정치 이재명이 이제 시작된 게 2010년이죠. 그 다음에 14년에 재선했잖아요. 아마 2006년에 떨어졌겠죠. 성남시장. 처음에 입문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뭐 지금보다는 조금 그래도 거짓말을 덜 했을 거예요. 처음 입문할 때. 그래서 이제 2006년 3월 22일 자기가 직접 쓴 수기입니다. 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이게 가져온 거예요. 이재명. 한번 이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재명 아버지에 대해서 이재명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 과정을 이게 자막으로 띄우고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별다른 농토가 없었고, 그나마 당시 유행대로 돈이 생길 때마다 밤에 몰래 모여 화투장을 쪼이고, 결국 도박 습벽이 들어 집문서, 땅 문서까지 잡히다 보니 결국 없는 재산이 남아 거덜이 나고 말았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게 돈 생길 때마다 화투를 와가지고 결국 이 도박 습벽으로 집문서 땅을 다 날렸다 이 말이지. 이후에 그 어머니 말씀이 봄에 밭을 가려고 나갔더니 다른 사람이 쟁기질을 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왜 남의 땅에 쟁기를 대느냐 물었더니 이제는 자기 땅이다. 겨우내 화투장 하다가 한 떼기 남은 땅마저 남의 손에 넘어가 버린 것을 어머니는 농사철이 되어 있어야 알게 되었다. 야, 이게 뭡니까? 이재명 아버지 겨우 내내 화투 도박하다가 그 마지막 남은 땅을 이게 잡혀가 이게 날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한테는 말도 안 하니까 어머니가 그 다음에 농사 지으려고 그 다음에 가보니까 왜 남의 땅에 쟁기질 하냐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황당해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완전히 도박 이래가지고 이게 집 땅 다 잡혔다 이렇게 써놨잖아.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 실제 이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도박꾼, 이재명이도 왜 김진태 도지사 있잖아요. 강원도 도지사. 김진태하고 이재명이 동기거든요. 이재명이도 그 도박 좋아했답니다. 연수원 때. 그리고 이재명이 주식 좋아하는 거 다 알잖아요. 대통령 떨어지고도 주식 하잖아요. 옛날에 주가 조작 다 하고요. 도박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동호 아들이 도박을 얼마나 그 도박성이 강한 뭐 텍사스 홀덤인지 뭐 이상한 도박이 얼마나 했던 거 3대째 도박 집안이 무슨 가정교육이 되겠어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근데 얼마나 교묘하게 바뀌는지 이재명이가 얼마나 위선 거짓말쟁인지 자, 두 번째 이재명이 쓴 걸 한번 띄웁니다. 2018년 근데 도지사 놀라고 하겠죠. 2018년 2월 17일 페이스북입니다. 이것도 이재명이가 쓴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이 융통성 없는 공직자이다 보니 뭐 융통성이 없어? 온 가족이 저수지 돈은 다 챙기면서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들이 융통성 없는 공직자이다 보니 평생 남의 것 탓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셨던 선친 아버지조차 욕을 당하시지만 저성의 아버님도 오히려 저를 자랑으로 여길 거라 믿습니다. 와, 진짜 이게 평생 남의 것 탐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셨던 선친조차 욕을 당한다. 우리 아들 융통성 없는 공직자 보니까. 근데 저성의 아버님도 저를 이재명을 자랑으로 여길 거다. 아니 이재명, 아니 매일 근데 돈 좀 생길 때마다 도박하고 화투 도박해가지고 그래서 집문서 땅문서 다 날리가지고 완전히 엄마가 갑자기 그 다음에 농사지러 갔더니 땅이 넘어간지도 모르게 했는데 이 아버님이 평생 남의 거 탐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다? 야, 이게 맞냐? 성실한 게 뭐냐? 도박이가 집 땅 다 날려가지고 처자식. 근데 너 그거 안 썼더라. 맞아. 너 아버님이 그냥 도박마가 자기 너 그 땅만 날린 거 아니잖아. 실제 그 마을에 공동 수매한 담배 공동 수매한 돈이면 돈을 받아오면 주민들한테 나눠줘야 되잖아. 그 돈까지 도박이야 다 날리가 야반 도주인 거 그거는 왜 이야기 안 해? 그거는 안 썼더라고 또요. 이재명 너 그 집에 땅하고 이게 집만 날린 게 아니고 마을 주민들의 피 같은 공동 수매 돈까지 도박이야 다 날리가 야반 도주인 거 아니야. 그런 게 취재 결과임이 나온 거 아니야. 모든 게 왜 그걸 또 빼? 하여튼 중요한 게 앞에는 네가 2006년에는
도박해가지고 엄마까지 이야기해놨고 이제 갑자기 남의 그 탐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셨던 아버지까지 욕보인다. 야, 이거야말로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한번 이게 위하고 아래 비교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웹에 또 자서전 썼는데 작년에 아마 가장 최근에 썼을 거예요. 웹 자서전에 이토록 오지에서 한 마리 담비처럼 이런 게 자서전을 또 쓴 거예요. 이재명이가. 거기는 보면요, 일어났어요. 지통마을 그 오지에도 한때 도리지꼬땡이 대대적으로 유행했다. 한때 도리지꼬땡이 대대 유행했다. 그렇죠. 도리지꼬땡이 하다가 주민들 돈까지 다 날리가 야반도주인 거거든요. 그건 맞아요. 도리지꼬땡. 맞다. 수물장에 동양화로 하는 그 놀이. 아버지도 마을 주민과 어울리며 잠시 욕을 잠시 심취했고 덕분에 그나마 있던 조그만 밭대기마저 날려버렸다. 아버지의 상경에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 야, 요 상경하는 거 중요한 게 두 개를 빼놨어요. 아버지가 도리지꼬땡이 잠시 심취했다. 그 위에는 보면 그냥 돈이 생길 때마다 했다고 돼 있잖아. 돈이 생길 때마다. 그래서 이게 땅, 집 다 날렸다고 했잖아. 근데 요는 딱 교묘하게 잠시 심취했다는 말은 그 이후에 도박 다 끊었다는 거 아니야. 이게 잠시 한 거냐고. 그리고 마을 주민과 어울리며 잠시 했다는 게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 수면도 다 날리고 왔잖아. 그걸 왜 빼느냐고. 보세요. 1번 하고 그 다음에 2번은 뭐 말도 안 되게 그냥 써놨고 3번도 마치 잠깐 하다가 그 상경한 배경을 쓰고 있잖아요. 전부 이게 거짓말 아닙니까? 뭐 1번에 제일 위에 거는 게 일부 맞죠. 뭐 물론 주민들 돈 버린 건 없지만 이런 게 가정도 문제인데 저는 가정교육, 아버님이 가정교육도 문제인데 이재명 그건 너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 바꾸고 거짓말하는 거 이게 너 더 문제다. 더 문제. 네가 네 때문에만 너 아버지까지 욕먹이는 거야. 그건 네 아들도 그 모양이잖아. 좀 이게 집에서 뭘 가르치는 거야. 집에서. 야, 오늘 이게 어버이날인데요. 진짜 아버님의 그 밥상머리 교육이 저 선생 100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게 제가 아까 페스탈로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재명 같은 이런 게 거짓말쟁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라온 이런 사람에게 저는 민주당의 지도자로 우리 정치 지도자 정말 이게 부끄럽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에 처했다. 진짜 이게 대한민국의 국군이 다 하려나 이런 걱정이 될 정도로 이재명 같은 자가 이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범죄자가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이런 걸 보면서도 다시 한번 그 이재명을 어떻게든 이렇게 교도소에 구속시켜 반드시 처리해서 정치판에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자는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우리 그 어버이날 저는 미리 그 어머니께 뭐 선물도 보내고 했는데 전부 그 주위에 우리 어머님들 은혜를 잊지 않고 전부 좀 조금이나마 그 우리 우리 그 선조 그러니까 우리 그 전 세대들 오늘 윤 대통령이 어버이날 행사에서 말한 우리 정말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 어려운 폐허에서 오늘날의 그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이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